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희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6.1 지방선거의 그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 중에 하나가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죠. 네, 이달 초부터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팽팽한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SWOT, 즉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보를 둘러싼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KBS가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 3명을 초청을 해서 첫 번째 생방송 토론을 열었었는데 직접 진행도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첫 선거에 나서는 정치 신인, 그리고 5번째 도전하는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3선 경력의 정치인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90분 내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치열한 선거구에서 진행된 첫 번째 또 생방송 토론회다 보니까 어제 각 후보들이 했던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TV 토론과 선거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정적 변수다 이런 해석부터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그칠 뿐이다라는 해석까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평가하기에 어제 토론은 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핵심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필요는 있죠. 하지만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승패는 부동층, 중도층, 약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른바 스윙 보터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문준정 기자 보도에서 보셨지만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의 제주는 전라 남남도라는 이런 발언의 경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시원한 말일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지역 감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물론 표의 확장이라는 이 선거 전술 측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김우남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일찍 성명을 냈거든요. 제목이 호통 정치를 선보였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만 이 역시 기존 지지층을 넘어서 표를 확장할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의 경우에는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런 다른 두 후보의 파상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하긴 했지만 유네스코 삼관왕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월정리 하수종말 처리장 해법 등에 대해서도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 후보 모두 끝까지 좀 정정당당한 그런 선거운동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후보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기호 1번은 민주당의 김한규 후보죠. 네, 1974년생 만 47살인 김한규 후보는 2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시 지역구에 출마하려다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됐고 대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강남구의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요. 고향이 제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에겐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죠. 그 점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한 정치 경력이 김한규 후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이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법학 석사라는 이 화려한 학력에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경력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감형의 외모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낙하산 논란은 후보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그래서 김 후보도 줄곧 제주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끝내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이 자리 잡은 시대에 중앙에서 내리꽂는 공천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 요인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 정치 지형입니다. 제가 2달 전 이 시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주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5대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 역시 제주 지역에서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김 후보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위협 요인도 있습니다. 제주 국회의원직을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독점하면서 피로감이 쌓여 있고 그래도 3석 가운데 1석 정도는 국민의힘에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물밑 여론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다 차기 국회의원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김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도당 지도부가 최근
무소속 후보 등을 지원할 경우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에 맞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의 부상일 후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뭐 여러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1971년생 만 50살인 부상일 후보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번이 5번째 국회의원 출마가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시작으로 김우남, 오영훈 후보에게 밀려서 모두 낙선하거나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배제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당내 100%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았죠. 본인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혔지만 이번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이다. 이게 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상일 후보는 경력으로만 보면 민주당 김한규 후보에 뒤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5년여간 검사로 근무했고 제주대학교 교수 등을 지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 부 후보에게 뒤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선거 차례만 보이고 선거만 끝나면 사라진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부 후보는 지난달 말 출마 선언 당시에 뼈아픈 지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부 후보의 발목을 끝까지 잡을지 아니면 반대로 30대 후반부터 도전해온 정치인에게 마지막 동정론으로 바뀔지에 따라서 부 후보의 마지막 도전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부적인 기회 요인도 부 후보에겐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한규 후보의 위협 요인이 부상일 후보에겐 기회가 될 텐데요. 민주당 지지표의 분산이 대표적입니다. 네. 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끌어올리냐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위협 요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호 4번 무소속의 김우남 후보입니다.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1955년생 만 67살인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제주 정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입니다. 6대, 7대 제주도 의원과 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그리고 한국마사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영훈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지면서 정치인으로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나이로 봤을 때 이번이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길다 보니까 뭐 장점도 많을 테고 그만큼 또 단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이 상임위원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보궐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2년 임기를 가장 알차게 채울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경험은 이게 쉽게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김 후보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김 후보에게 약점이 되고 있는데요. 부정적 의미로 노쇠하다, 노예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마사회장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강요와 폭언 등이 대표적인데요.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했고 억울한 점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부정적 평가를 넘는 건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를 둘러싼 기회는 본인의 출마 이유와도 일치하는데요.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반면에 그 민주당 분열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점은 김우남 후보에게 위기 요인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 3명의 장점과 단점, 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뽑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